대중음악사에 아주 독특한 그리고 꽤 의미 있는 그런 업적을 쌓아온,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현존 밴드죠. 핑크 플로이드 타임이 처음에 들으면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핑크 플로이드 음악을 너무 전위적이고 굉장히 좀 어려운 음악,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채롭게 들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핑크 플로이드 사운드를 듣는 요령이라고 했을 때, 그런 전형을 가진 스피커가 우뚝 솟아 있는 게 하나 있죠. 안녕하세요, 오승열입니다. 이 음악엔 이 시스템, 이제 음악이 좀씩 다채로워지기 시작하는 따뜻한 게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다 이미 듣고 있기도 하고, 아 그래 그거 한번 좀 다뤄봤으면 했어 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바로 핑크 플로이드의 타임, 이 음악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핑크 플로이드 음악을 너무 전위적이고 굉장히 좀 어려운 음악,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부 그런 음악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단히 서정적이고 그 인간의 감성을 가장 잘 끌어온, 어떻게 보면 클래식 작곡가들이 쓰는 기법을 써서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을 악기조차도 여러 가지 방식의 새로운 녹음으로, 그리고 이전에 한 번도 일반 일상에 듣지 못하는 그런 음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반대로 일상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악기처럼 녹음을 해서 쓰기도 하고, 대중음악사에 아주 독특한 그리고 꽤 의미 있는 그런 업적을 쌓아온,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현존 밴드죠. 이 타임이라는 곡은 사실 널리 알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굳이 핑크 플로이드라는 밴드를 프로그레시브라는 이런 장르에 묶지 않아도 아마 이 곡을 어디선가 드라마든 어디 CF든 수많은 이런 매체에서 토막토막 잘라서 효과음으로 너무나 많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중적으로 친숙한 곡이 타임인데, 이 곡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곡이고, 이 곡에는 그런 음악적 품질이 얼마나 뛰어나서 이 음악은 또 어떻게 감상까지 할 수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타임은, 이 곡이 들어있는 앨범 자체가 워낙에 센세이셔널했죠. 70년대 초중반, 73년에 발매된 앨범인데, 이 무렵은 사실 그 앞에 있던 비틀즈라는 밴드가 그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고 대중적인 트렌드를 만들어낸, 그리고 사라진 직후였어요. 그래서 평론가들은 비틀즈가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문화의 썰물을, 이 패닉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대중적으로, 대중음악계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채워넣은 그런 조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프로그레시브 락이었어요. 그래서 킹 크림슨이 등장하고, 핑크 플로이드 같은 굉장히 아주 아방가르드적이고 어떤 섬세함과 실험적인 이런 세계로 인간의 어떤 존재와 실존, 굉장히 거창한 그런 영역까지를 그렇게 다가선 이런 음악을 하는 밴드가, 비틀즈가 열어놓은 그런 문을 조금 더 다채롭게, 가끔 평단에서 그런 얘기도 하죠. 비틀즈가 열어놓은 그런 문을 통해 들어온 어떤 괴물 같은 음악이다, 이런 유명한 말들이 쏟아진 것도 바로 이런 프로그레시브 락이었습니다. 핑크 플로이드 타임이 처음에 들으면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곡의 제작자이자 연주자인 핑크 플로이드가 의도했듯이 이 곡은 충격을 주려고, 강한 메시지를 주려고 만든 그런 효과음들이 있고, 시작하면 아주 작은 째깍째깍 움직이는 시계들이 좌우에서 하나씩 등장해서 갑자기 알람 시간이 된 듯 빠르릉 하고 터지는, 이 타임 도입부에는 약 30-40개의 시계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핑크 플로이드 멤버들이 녹음한 그런 시계 소리가 아니고, 바로 이 앨범의 프로듀서이자 명제작자로 알려진 알란 파슨즈의 녹음입니다. 알란 파슨즈가 핑크 플로이드의 이 앨범에 쓸 생각도 안 하고, 본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위 쿼드로포닉, 그 4채널 녹음을 하는, 틈만 나면 그런 걸 녹음하고 다녀서 그 음원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이 시계 방에 갈 때마다 그거를 본인의 그 방식대로 그렇게 녹음해서 여러 개를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 핑크 플로이드의 이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에서 처음에 숨을 쉬고 달리다가 이 시계라는 개념,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무렵에 시계 효과음이 필요한 이 시점에 바로 알란 파슨즈가 본인의 이 자산을 그대로 핑크 플로이드 음악에다가 기부한 거예요. 본인이 녹음한 시계 소리를 아낌없이 투입했고, 핑크 플로이드 멤버들은 너무 만족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계 소리가 끝나면 이번엔 초침 소리가 등장하죠. 똑딱 똑딱 똑딱.
그게 바로 로저 워터스의 베이스 소리입니다. 딱 120ppm, 그러니까 1초를 딱 두 개로 나눠서 그 시간의 초침, 째깍째깍을 베이스음으로 연주를 하고 똑딱똑딱똑딱 하다가 바로 이 단말맛처럼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 이게 로코콤이라는 악기인데 그 드러머인 닉 메이슨이 본인이 이 곡을 위해서 특별히 가져다 연주한 그런 타악기입니다. 타악기인데 이 옥타브를 조절할 수 있는, 여하튼 그런 음들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각 악기들이 모두 듣는 사람한테 굉장히 충격적. 무슨 악기도 이게 악기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고 의식할 수 없어도 대단히 뭔가 공포스럽고 대단히 뭔가 충격적이고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그렇게 시작해서 흐르다가 이제 베이스의 스트로크나 건반이 흐르다가 바로 이 음악의 어떤 절정까지 가는 게 바로 데이비드 기모어의 기타. 이렇게 흐르다가 이제 서서히 없어지면서 다음 곡인 The Great Gig in the Sky로 이어지죠. 그 끝부분을 장식하는, 거기에는 이제 멤버들, 주로 이제 로저 워터스와 닉 메이슨이 백코러스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에 등장한 바로 이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에서 가장 절절한 어떤 절규 같은 목소리로 등장하는 클레어 톨이라는 보컬이 있는데, 그 보컬이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타임의 끝부분에 마치 흐느끼듯이 등장하는 스케스로만 등장하는 게 바로 클레어 톨의 목소리입니다. 다음 곡에 이제 본인의 절정의 목소리가 등장하기 전에 살짝 몸을 푸는 약간 그런 듯한 부분이긴 하지만, 타임의 끝부분에 시간이라는 걸, 제목이 타임인 걸 보니 뭔가 굉장히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런 거를 마지막으로 장식하고 있는 그런 보컬의 흔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은 역시 스티드 베렛이 나간 이후에 이 밴드의 실질적 리더였던 로저 워터스가 20대 후반에, 좀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시간에 대해서 사실 좀 약간 나태하고 여유 있게 시간을 쓰는 그 영국인들의 그런 여유로움을 약간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사실 타임의 메시지는 그런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20대 후반에 그런 거를 자각을 해서 어떤 인간의 실존 문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시간을 과연 잘 쓰고 있나, 이런 걸 곡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타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일반적인 악기와 사운드로는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 핑크 플로이드 자체가 콘셉트로 삼았던 그런 어떤 상상 속의 세계, 그런 거를 그렇게 여러 효과음과 악기들로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로 묘사를 한 게 바로 타임이었고요. 그래서 이 곡에 담겨있는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은 타임과 머니, 이 두 곡으로 대표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타임의 힘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없었던 어떤 새로운 세계를 구현해서 그 앨범에 어떤 혁신을 불러일으켰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타임이 이 앨범을 주도하는 그런 엔진이 돼서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은 빌보드 200, 총 200위까지 앨범 순위에서 약 800주 가까운 790 몇 주 동안 연속으로, 790 몇 주면 15, 16년 정도가 돼요. 그런 시간 동안 계속 차트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200위 쪽이 아니라 100위 안쪽에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 빠져나왔다가, 그러니까 리마스터나 그 다크사이드 오브 더 문에 또 녹음을 좀 개선한 이런 새 버전들을, 애니버서리 버전이나 이런 타이틀이 다시 등장하면서 차트에 다시 진입을 해요. 빌보드 200에. 그러고서 1000주가 넘는 동안, 지금도 계속 빌보드 앨범 200에서는 다크사이드 오브 더 문이 계속 음악 애호가들한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앨범 전체가 숨가쁘게 뛰고 하루를 살고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한 이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야, 너희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절절하게 묘사를 해줬니? 나 이 음악 너무 좋다. 나는 이 음악을 계속 듣고 살래.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서 그렇게 오랜 동안 이 앨범이 사랑받아온 그런 동력이 됐다는 얘기죠.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은 핑크 플로이드의 최정점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앨범이었고, 바로 뒤에 Wish You Were Here, 그 다음에 Animals, 그 다음에 The Wall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강렬하고 서로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 사운드적으로도 그런 4개 연작의 시작을 알리는 밴드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앨범이었습니다. 사실 핑크 플로이드의 사운드가 음질적으로 대단히 뭐 뛰어나다거나 정교하다거나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데, 또 앨범도 한 50여 년 전에 녹음한 앨범이고, 다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걸 만든, 최전선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이전에 없었던 걸 새로운 걸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방가르드나
그런 신기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좀 더 크지 녹음 자체가 대단한 밴드는 아닙니다. 다만 알란 파슨즈라는 이 뛰어난 프로듀서가 있었기에 전체적인 사운드를 감성적으로 그 듣는 사람에게 그렇게 소음이나 처음 들어보는 충격적인 악기들이 고스란히 메시지로만 사람 속에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지 녹음 자체의 품질이 대단히 뛰어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은 아주 세심한 그런 아주 대단한 녹음을 듣는 이런 접근보다는 그 음악의 어떤 충격이나 메시지가 밴드 멤버들이 의도한 대로 그렇게 강렬하게 전달되는 이런 시스템이 중요하고요. 물론 음악 자체는 대단히 다채롭습니다. 곡마다 다르고 이 앨범은 아니지만 그 뒤에 나오는 앨범들을 보시면 마이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마이크 자체가 회전하면서 녹음을 하거나 갑자기 뭐 헬기가 등장하거나 비행기가 추락하는 소리, 애기 울음소리, 그 마트의 이런 캐시 머신의 소리부터 종이 찢는, 영수증 찢는 소리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채롭게 들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핑크 플로이드 앨범을 듣는, 핑크 플로이드 사운드를 듣는 요령이라고 했을 때 타임 자체도 그런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곡이라서 그런 전형을 가진 스피커가 우뚝 솟아있는 게 하나 있죠. 거의 핑크 플로이드가 만든 스피커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ATC입니다. 그 핑크 플로이드 사운드는 오히려 좀 더 중요한 거는 중간에 이 로저 워터스의 째깍째깍 가는 그런 초침이 가는 소리를 묘사하는 그런 중역대 이하의 대역에서의 그런 아주 긴박하고 또렷한 장면, 그리고 쿵 하고 떨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노코쿰 같은 그런 옥타브가 있는 그런 음정이 있는 그런 전자 타악기 소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충격적으로 공간이 열려서 확산되어 있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 뭔가 내가 도망갈 곳이 없다, 시간에 쫓겨 있고 어떤 두려움과 어떤 충격을 담고 이렇게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ATC 같은 스피커들은 핑크 플로이드 들을 때 아주 최적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ATC의 그런 메시지 전달 방식도 똑같아요. 충격적이고 강렬한 느낌이 있죠. 고역이 아주 확산감이 좋고 막 이렇게 뻥 뚫려서 열려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런 미드레인지 이하의 중역대 이하에서의 그런 강렬함과 이 밀도감, 이런 거는 핑크 플로이드하고 아주 잘 맞아 떨어집니다. 특히 이 타임에서의 그런 베이스 소리와 이런 타악기 소리를 들을 때는 ATC로 듣는 그런 핑크 플로이드의 타임은 좀 더 각별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타임 같은 곡을 듣는 그런 시스템이 막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내가 오랜 동안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으로 들어본 바로는 이 곡을 이렇게 들리게 해야 이 핑크 플로이드가 의도한 그런 메시지가 들린다, 이런 차원에서 좀 추천을 해드렸고요. 사용자 각자 듣는 시스템은 뭐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고 무대가 좀 좁게 형성이 돼도 강렬함과 어떤 다이나믹한 파워, 묵직함, 이런 걸 묘사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이 곡의 아주 최적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매된 지 약 53년, 이제 53년째가 넘어가는 이런 곡이 여전히 신선하고 충격을 줄 수 있는 건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이런 곡을 넘어서 그 곡의 뒤를 이어서 좀 더 발전시킨 이런 활동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핑크 플로이드가 그렇게 앞서가고 아직은 독보적인 그런 곡을 또 이런 시스템으로 한 번씩 들어보면서 과연 이게 10여 년, 20년째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앨범을 한번 원래 제작자들, 밴드가 의도한 그런 소리를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오디오의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핑크 플로이드의 명반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에 있는 타임, 이 곡을 듣는 어떤 사운드적인 그런 특징과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곡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